입장에서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네. 또 만들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감독님은 오늘 이 자리가 어떠세요? 오랜만에 다시 이게 주부를 만났는데. 작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보는 거랑 네. 극장 화면으로 보는 거랑 네. 굉장히 다른 느낌인데 그래서 그런가 더 저도 이게 더 재밌죠.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네네. 극장 화면 때문에 더 재밌게 느껴지는지. 저도 이 행사 때문에 다시 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로 제가 그렇게 짧은 컨텐츠에 익숙해졌나 봐요. 네, 분량이 짧은 컨텐츠에 확실히 익숙해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분량이 너무 딱 좋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저는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 영화가, 이 웹드라마가 싱글즈라는 잡지 아마 10주년이었나? 네, 그 기념으로 만들어진 처음에 기획된 웹드라마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제약이 전제가 조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여자 주인공의 어떤 직업이라던가 그거부터 뭐 전제가 있었나요? 디저트 뭐 이런 거. 그 디저트는 저희가 이제 컨셉으로 뭔가 다섯 개 에피소드를 묶어보자라고 해서 한 거고, 사실 싱글즈에서는 꼭 에디터여야 한다 이런 제약을 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냥 이게 그게 나쁘지 않고, 요즘 워낙 이렇게 뭐 셀럽 문화라든가 SNS 같은 게 이제 다 너무 잘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여자 캐릭터를 뭐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있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근데 감독님이 얘기했으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때 기억이 나는데 유성호 감독님이랑 백수민 감독이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저희 넷이 이제 모여서 막 중구난방으로 던졌어요. 그래서 꼭 그렇지 않아도 되지만 나쁘지 않은 직업이다. 이제 그래놓고 저희가 이제 윤 감독님과 저랑은 출출한 여자라고 이제 그 전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 음식이나 뭔가 이런 공통의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출출은 결핍이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뭔가 출중한 여자라는 제목이 사실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되려 뭔가 이렇게 과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남들이 보기에 좀 화려하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좀 뭔가 아직은 꽉 차 있지 않지만 뭔가 그렇게 접근하다가 만들어진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패션지 에디터잖아요, 그 주인공이. 그럼 그 패션지 에디터들한테 좀 취재도 하셨어요? 이게 네. 되게 초고속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라서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 기자님은 오히려 만들고 난 다음에 만나서 인터뷰할 때 만난 게 다였던 아, 것 정말요? 같고 아, 나름 혼자서 온라인으로 알아보는 건 있지만 그 전에 인터뷰를 못한 게 사실 너무 아쉬워요. 감독님이 거의 전화를 각본을 다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획 네. 회의 네, 통해서 네. 나온 내용으로. 근데 왜 제가 이거 여쭤봤냐면 저도 패션지에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그 특히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그 제갈 재영이 여행사 다니는데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원래 라이센스지 먼저 챙겨주는데 팸투어는 그런 것도 저 빼고 감독님들끼리 그 인터뷰 자리가 있었지 않았나요? 뭔가 그런 워딩은 이렇게 약간 저희가 이제 어쨌든 싱글즈가 이거를 같이 기획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코멘트 같은 건 좀 도움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 네. 어떻게 알았지? 네. 그게 뭔지 모르시죠? 네. 그게 뭐냐면 팸투어라고 여행을 이제 호텔이나 여행 이런 거를 여행사에서 혹은 뭐 스위스 관광청에서 스위스에 있는 어떤 여행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잡지들한테 보내줘요. 근데 그거를 보그, 엘르 이런 라이센스지 있잖아요. 근데 싱글즈는 라이센스지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우선순위가 라이센스지가 먼저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취재를 많이 하셨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29살이더라고요. 그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로맨스, 로코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여자 주인공이 항상 29살. 저 못마땅했었거든요. 너무 어려요. 맞아요. 저도 그거는 공감해요. 너무 어려요. 근데 왜 29살로 하셨을까? 저도 그거를 29으로 꼭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는 어쨌든 좀 전형적이긴 하지만 전형성에서 출발해 보자라고 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에이지를 더 저는 더 잘할 수 있고 좋아하지만 뭔가 29 했던 것 같은 게 그냥 뭐 그때 아마 10주년 기념인 것도 있고 뭐 한참 뭔가 기대와 어떤 기대가 더 많은 나이, 네, 출중한 여자라는 아까 이제 천우희가 아직은 가능성이 많은 시기에 자기를 어떻게든 더 전시하고 싶은 욕망이 이제 있을 나이면 네, 그냥 뭐 상징적으로 그냥 29이 좀 뻔한 나이지만 가져가자 해서 뭐 저희도 큰 불만 없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감독님? 네, 근데 저도 지금까지 29은 너무 어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29은 핏덩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니, 제가 출중한 여자를 보면서 저도 그때 패션지에 있었거든요, 다른 패션지에.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저 기획을 우리 회사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는 10주년 그런 어떤 기념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아쉬웠는데 그걸 보고 솔직히 재밌어서 배가 아팠고 그리고 뭐가 탁월하다고 생각했냐면 되게 판타지적인 부분이라던가 그 20대 30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동경할 만한 모습도 보여주면서 은근히 돌려서 또 빈정도 되는 그 스킬이 대단하다 느꼈어요. 이게 아무래도 패션지에서 만든 작품이니까 또 너무 구질구질하거나 너무 시니컬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톤을 굉장히 잘 잡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노하우가 있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그 기획회의가 처음에 지지부진하다가 그 백승빈 감독님이 아까 감독님이 설명해주신 출출한 여자는 뭐 내실은 있어도 겉이 좀 허한 여자라면 우리 출중한 여자는 아니고 뭐한 대신 겉이 좀 화려하고 출중한 여자라면 어떨까요? 캐릭터를 딱 구축한 다음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탄력을 받고 작업이 진행이 됐어요. 기획회의도 되게 재밌었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궁합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밌는 회의를 하면서 작업을 빠른 속도로 했어요. 천우희 배우는 처음부터 캐스팅이 돼 있었던 상태인가요? 그 기획을 할 때? 저희가 아마 1순위로 원했던 배우였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해줄지 약간 이제 기다렸던 타이밍인데 뭐 약간 여러 가지 루트로 뭐 추천을 받거나 뭐 그 싱글즈던 뭐 제작사 쪽에서도 한두 명 정도 더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기다려보자 했는데 돼서 뭐 다른 데 돌리지 않고 그냥 돼서 너무 좋았죠. 네. 너무 찰떡궁합인 것 같아요. 그 역할에 너무나 잘 묻어났고 사실 그때만 해도 좀 진지한 배우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그거 보고 이렇게 트렌디한 느낌도 있구나를 보게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본인도 너무 자기가 되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로는 인정받았지만 좀 강하고 네. 성격 강한 캐릭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자기 잘할 수 있고 그런 매력이 실제로 되게 많은 배우인데 이제 그런 안타까움 혹은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웹드라마라는 게 들어가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딱 그 타이밍에 잘 맞아서 되게 즐겁게 작업했고 오이 씨도 되게 좋아해줘서 저희도 되게 좋았던. 네. 네. 웹드라마에 이제 출출한 여자도 하셨고 또 다른 웹드라마도 하신 것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장르의 좀 장점이 뭘까 좀 듣고 싶어요, 감독님. 저 웹드라마 좋은 점은 이제 진행이 좀 빠르다는 점. 영화는 이제 정말 시나리오 작업부터 투자, 캐스팅이 너무 지난한 과정이 많아서 어떤 따끈따끈한 이슈라던가 지금 막 우리가 막 생각했던 그때 그 기획회의 되게 즐거웠던 기운을 바로 가져가서 만들어야 되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사실 막 많이 사그러들어 영화 같은 경우는 영화에 맞는 이야기가 더 이제 걸맞는 얘기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웹드라마에 맞는 이런 이야기들은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완결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창작자로서 영화만 바라보기에는 너무 놀아야 될 시간이 긴데 연출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드백이 사람들에게 빨리 이렇게 돌아오는 즐거움 이런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조회수가 바로 눈에 보인다는 점도 있고요, 그렇죠? 네, 감독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 있고 또 반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네,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댓글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가 있지? 아쉬운 점은 없어요, 감독님? 그러니까 한계, 어쩔 수 없는 한계. 무조건 짧게.
맞아요. 러닝 타임을 네. 여기서 더 늘리지 말자는 굉장한 엄한 룰이 있었어요. 네. 길이가 아쉽다. 네. 근데 사실은 로맨스, 로맨스 코미디, 로맨틱 코미디 이런 장르야말로 사실은 트렌디하잖아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막 2년 전에 썼던 거를 2년 후에 현장에서 하고 있는 게 되게 맞아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오히려 TV 드라마 제작보다도 웹 드라마가 트렌드를 완전히 담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고 그 출중한 여자 때는 어떤 것들을 좀 담으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 직장 여성을 이제 주인공으로 삼으신 드라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캐릭터가 잡지사 에디터이다 보니 물론 이제 에디터란 직업이 여기서도 잘 보여지지만 뭐 겉보기엔 되게 화려하지만 어쨌든 직장인이잖아요. 월급 네. 받는 직장인이라는 정도는 또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저희가 그때도 많이 해보려고 했던 게 여기 뭐 마실코를 패러디한 미스터 셰프 네. 코리아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한참 이런 뭐 올리브 채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나왔던 어떤 셰프들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스타가 되기도 하고 셀럽이 되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에디터 출신들이 또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송에 요새는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해지면서 네. 이렇게 일종의 전문가처럼 등장하지만 그게 셀럽의 어떤 권력을 갖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전과 달리 SNS가 한참 이제 활발해질 무렵이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그 아래 또래나 그 세대들로 하여금 약간 동경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나도 뭔가 하나만 저렇게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또 열려있는 무대라고 생각해서 요즘 다들 이렇게 재능 있고 이렇게 외모도 출중하고 특히 요즘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저런 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욕망을 좀 다뤄보고자 했던 게 우선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좀 재밌는 여자 캐릭터. 저는 출중한 여자가 좋은 게 이렇게 이런 순환을 당하고 엎어져도 신나게 다시 일어나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어깨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캐릭터가 됐으면 했고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서 네 보여지나요? 그렇게 네. 네. 그런 캐릭터를 만들고 네.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에 춤으로 끝나는 장면은 원래 딱 구상돼 있었던 신인가요? 아니요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네. 춤을 추지 않았는데 윤서 감독님께서 네. 네. 춤으로. 네네. 근데 천우희 배우님 정말 연기 잘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게 그 상황에서 춤을 추는데 자연스럽고 신나더라고요 심지어. 네, 되게 자연스러웠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여자들의 로망을 굉장히 잘 캐치하셨다 싶었던 부분이 1화에서 안재홍 남사친이 나와갖고 막 10주년 기념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어떤 깨알 같은 디테일이 있었냐면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안재홍 씨가 손으로 천은 씨 얼굴을 갖다 대잖아요. 그런 거 여자들 약간 로망이거든요. 그때 사실은 이제 여기 29도 사실 좀 전형적인 요소긴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저 결혼 얘기는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저희가 이제 캐릭터는 좀 재밌게 가지만 항상 로맨틱 코미디에서 많이 했던 거를 또 굳이 안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그때 막 던지다가 저런 친구가 있고 10년 후에 아무도 없을 때 뭐 이렇게 그냥 흔히 하는 말들을 이렇게 던지는 걸 한번 해보자고 했던 것 같고 그때도 사실 안재홍 씨 말고 한 명 정도가 더 후보였던 것 같아요. 막 골랐다기보다 저희가 이 캐릭터에 누가 더 맞을지 배우가 어차피 다 이제 윤 감독님이 잘 아는 배우들이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스케줄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안재홍 씨를 저는 한 표를 더 던졌던 게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캐릭터가 29의 여자라면 당장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놓친 다음에 후회할 것 같은 남자로는 안재홍이 최고다. 제가 결혼했었어야 돼 라고 10년 후에 분명 후회한다. 네, 그런 뭐 그런 배우가 유연석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너무 잘생기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안재홍 씨 멋있지만 네. 전형적이지 않아서 좋았던 네.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캐스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백마콜. 누군가가 그런 적이 있으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신 거 아닐까요? 아니 제가 겪은 일은 아니
아니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단편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 메모를 해놨던 얘기예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무거운 톤의 네. 쓸쓸한 영화였는데, 예, 재밌다고 다들. 예.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게 그럴 법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 숨어 있고 거기서 또 발견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어떤 디테일의 승리인 것 같아요, 이런 장르에서는. 근데 그만큼 쓰기가 어렵기도 하고요. 감독님은 좋아해줘라는 최근에 작품을 만들기도 하셨는데 로맨틱 드라마 쓰실 때 가장 신경 쓰이는 지점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 로맨틱 코미디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이제 TV 드라마랑 경쟁을 해야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좋은 퀄리티의 무료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고, 뭐 TVN 같은 경우는 정말 전형적이지 않은 로코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오히려 영화 쪽은 로맨틱 코미디가 약간 아직도 더 전형적인 게 더 아직은 더 인기가 많다고 하기보다는 그런 거에 더 투자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여전히.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조율할 때 이제 조금 덜 전형적인 것들을 제안해서 설득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저도 이제 그게 제가 받았던 기획인데 최대한 조금은 더 덜 전형적이고 뭐 좀 더 요즘 여자들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 예. 그리고 어쨌든 시대상을 담는 장르라고 생각하거든요. 로맨틱 코미디는 그 시대에 어쨌든 일하는 여성을 담는 장르라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려고 네. 합니다. 그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로맨틱 코미디만큼 시대상을 담는 영화도 없어요. 특히나 여성 캐릭터를 그려보는 영화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막 잡지에서 글 쓸 때, 특히 패션지 같은 데서 글을 쓸 때 영화에 비교해서 이제 칼럼을 써야 되는데요. 그 아직도 싱글집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20대를 그리는 한국 영화가, 대표할 만한 영화가 아직도 싱글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이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늘 목말라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웹드라마에서 그것을 해소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되게 5화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밸런스를 잡으신 게, 뒤로 가면은 그 포틀럭 파티하는 그 생일 파티 망치는 그 회에서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대출금 때문에 5년은 회사 더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이제 딱 요즘에 30대 여성, 일하는 여성들의 애환, 그리고 지금 실질적인 고민들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전 감독님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그냥 주변 사람들 봤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대출금 얘기는 직장 다니는 동생이나,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다 그만두고 여행이나 가고 싶다 했다가 다음 달 카드값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얘기들, 메모했던 얘기들, 귀담아 들었던 얘기들을 활용해서 좀 썼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시리즈에서는 남자들이 사랑스럽지만 진짜 찌질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좀 해소되는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일부러 조금 그렇게 만드신 게 있는 건지, 남자 캐릭터를 만드실 때. 글쎄, 이게 진짜 뭐 꼭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예, 다들 좀 찌질을 하네요, 진짜. 유지선 씨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꼭 의도를 한다기보다 아직 우리가 만난 남자들이 여기까지인 걸로 이제 더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분은 여성분이시고 나머지 두 분은 남성분이시죠. 근데 회의를 할 때 그런 캐릭터를 만들 때 이제 윤성호 감독님이나 그런 분들이 막 좋아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찌질한 캐릭터 만들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사실은 남성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반박할 수도 있잖아요. 뭐 꼭 이렇지만은 않다고. 근데 뭔가 윤성호 감독님이 기획하신 웹드라마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여자가 더 좋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약간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겠죠. 뭐 백승민 감독님도 그렇고 뭐 두 분 다 약간 전형적인 마초 캐릭터들이 아니어서, 예, 그랬던 것도 같고, 어쨌든 이런 로맨틱 코미디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마지막에 우이가 남자로 인해서 뭘 찾는 결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이 눈에 적합한 남자를 만나는 엔딩보다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까지 앞으로 만나겠지만 현재를 그리다 보니 그런 남자들 위주로 그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출출한 여자도 그렇고 출중한 여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런 시청자 타겟을 어떻게 놓고 쓰셨는지 기획하셨는지. 이게 이제 웹드라마기 때문에 뭐 시청자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는 20대, 30대 여자가 그래도 어쨌든 로맨틱 코미디의 타겟이라서 그 층을 생각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남자들보다는 네. 장르를 그럼 로맨틱 코미디로 가지고 가자는데 그게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웹드라마라는 매체. 네, 뭐 다른 것도 그럴 수 있겠는데 이제 저희가 이 제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출출한 여자, 출중한 여자라고 잡았기 때문에 뭐 로코 형식이자 여자들의 약간 성장 드라마, 예, 우정을 다루기도 하고 사랑을 다루기도 하는 그런 얘기에 맞지 않을까. 예. 두 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영화 감독이시니까 여쭙고 싶은 것이 최근에 한국 영화에서는 정말 여성 캐릭터가 부재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또 로맨틱 코미디도 잘 만들어지지가 않고 남자 배우들만 이제 앙상블로 나오는 영화가 많아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아쉬움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그게 저는 여성 작가나 여성 감독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들이 아는 얘기만 해서 시글즈도 남자 감독님 작품이긴 했지만 어쨌든 여성들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입지가 좁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요즘에 더 많이 하게 되고 최근에도 예, 시네십에서 다음 주에 나온 여자 감독님들끼리 모여서 사실은 최근에 성폭력 네, 이슈 네. 때문에 이제 대담을 했는데 이제 성폭력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성차별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성폭력 문제라는 게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결국 권력이 끼어있는 네.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더 위험한 영역의 문제고 이게 결국은 이제 이 필드에 있는 힘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고 이게 물론 뭐 한국 사회에 안 그런 분야가 없지만 비교적 왜 되게 진보적이고 평등하다고 믿었던 이 분야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다들 그냥 모여서 그냥 하다 보니 공론화가 사실은 안 됐던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터무니없게 여자 작가나 감독이 너무 작고 그거는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뭐 많은 걸 결정하는 권력층이 거의 다 남자가 많고 사실 별게 아닌 것 같고 그들이 배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익숙하니까 남자들하고 일하는 게 익숙하니까 남자들이 현장에 익숙하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진행되다 오니 지금에 이른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요즘에 여자 관객이 남성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네. 분석 같은 걸 봤는데 저는 정말 그거는 정말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오늘 뭐 십수년 전만 해도 여배우 트로이카 시대가 있었고 그때 잡지에서 매주마다 막 뭐 심은하, 뭐 고소영 해서 이렇게 여배우들을 기다리는 남자들이 많았고 그런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냥 결과론적인 걸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 영화가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볼 뿐인데 봐도 남자 영화만 흥행했잖아. 그리고 사실 그걸 똑같이 비교하려면 여자 영화들도 그만큼 틀어준 다음에 비교를 해야 공정한 비교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제 안 먹히는 거죠. 시장이라는 게 너무 뭐 이런 이상적인 얘기를 기다릴 만큼 유연하지가 않고 다들 뭐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그렇게 할 엄두를 안 내는 거죠. 당장의 데이터는 그렇죠. 남자들 영화가 잘 되고 다른 데서 그렇게 네.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가 더 안 되는 게 TV가 흥하고 있다는 네. 그것과 같이 가면 남자 배우들이 보기에 제 생각에는 로맨틱 코미디는 TV 드라마를 하는 게 더 사실은 더 좋아요. 왜냐면 한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얻게 되는 게 많은데 점점 이 안 좋아지는 장르 시장에서 굳이 로코를 선택할 이유가 없고 그런데 남자 배우들 뭐 이렇게 주연급 여럿이 나오는 영화는 무게감도 있어 보이고 연기 잘한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고 흥행도 더 잘 되고 그러니까 점점 남자 배우들의 고르고 싶은 장르에 점점 여자 영화는 더 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렇게 불균형이 더 심해진 게 아닐까. 네. 안타깝죠. 네. 감독님의 발언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최근에 요 관련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업계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우리끼리니까 그냥 편하게 하는 얘기인데 똑같이 얘기해요. 데이터가 있다. 남자들이 나오는 영화를 관객들이 선호한다. 근데 그만큼의 데이터가 없는 거죠. 여성 영화에는. 그리고 남자들의 영화는 100억대 영화고 대체로. 그럼 당연히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그럼 당연히 관객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악순환이었고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남자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는 여자가 나올 역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뭐 간호사, 뭐 누워있는 엄마나 딸이나 민폐를 끼치거나 네, 구해줘야 하거나. 네. 그러니까 또 신인 배우밖에 나올 수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커리어가 어느 정도 있는 여배우들이 주연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연기는 잘하고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한데 정말 출연한 작품이 없는 여배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현업에 계신 두 감독님이 정말 더 안타까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여배우들 볼 때도. 그래서 좋아해줘를 볼 때 제가 되게 반가웠던 이유가 어찌됐건 여자 배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 개봉하면서도 어떤 현실의 벽이 있다고 느끼셨어요, 감독님? 꼭 그건 아니고요. 네. 개봉을 아주 잘못 잡아서 좀 아쉽긴 했는데 뭐 영화의 힘이죠. 결국 그건 영화의 힘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감독이 여자라서 뭐 불이익 당한 건 사실 없고 그냥 좀만 더 이게 조금 더 화제가 되고 잘 됐으면 이제 나이 많은 여배우들이 나온 영화가 좀 더 주목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죠. 네. 확실히 여자 감독이나 여자 작가가 그리는 여성 캐릭터는 조금 더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감독님도? 어쨌든 조금은 그래도 여자가 그리는 여자 캐릭터는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해요. 좀 그런 사명감도 요즘은 들기도 하고 물론 남자 감독님이 그리는 여자의 모습에서도 또 오히려 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 저런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면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자가 그리는 여자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그런 영화들 보면 확실히 느껴지기는 해요. 그 사명감이란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은 어떠세요? 여자 캐릭터 그릴 때 좀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 이 출중한 여자 작업하면서도 제가 깨달은 게 많아요. 제가 그동안 저도 모르게 학습된 캐릭터를 가지고 놀고 있었구나. 사실 그게 학습된 건데 그래서 이 작업하면서 저도 참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항상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 전형적인 여자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감독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페미니즘이 이슈고 화두인데 저도 여성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페미니스트라고 100%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 저도 젖어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젊은 남자 감독들은 저희 윗세대 감독들보다는 여성 캐릭터를 조금 더 오픈해서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그들한테도 여전히 그런 시선이 있어요. 대상화의 시선이. 그래서 젊은 여배우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이 시나리오의 이 캐릭터 어떤 거 같냐고. 대상화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의식이 깨어났지만 어디까지 개입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는 스스로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같이 바꿔나가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느끼는 게 제가 여자라고 여자를 이상적으로 그린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 사회도 그렇고 영화계조차도 남자가 더 많은데 저도 모르게 학습화된 어떤 내면화된 남자의 시선에 젖어있는 영역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그걸 자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하지만 이 시대에 지금 어쨌든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점이라면 업데이트하고 공부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다 함께 공부하는. 그래서 신의 21에서 요새 그런 화두를 이제 시리즈로 하고 있어서 아마 두 번째 대담을 하신 모양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런 반가움과 이제 또
우려가 드는 것이 이것이 정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서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주변에 이제 그런 거 이미 하신 분들도 또 사실 그걸 신경 쓰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그랬던 게 그날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가 했던 말에 계속 이렇게 맞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놓쳤던 말들도 뒤늦게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마지막에 어쨌든 저는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저도 스텝하면서 겪었던 성차별이나 성폭력이 물론 있었고 하지만 이제 감독이 되면서부터 이제 제 작품하는 게 더 중요하게 됐고 제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저는 그래도 말을 하는 편인데 제가 보지 않은 다른 팀들에서 벌어진 일을 사실 잘 몰랐던 거가 있었을 것 같은 그 찝찝함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다들 저 말고 다른 여자 감독님도 되게 많이 공감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여자는 이중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지만 나도 또 누군가를 방관했다라는 어떤 죄책감이 되게 많이 들어서 진짜 되게 그날 밤에 너무 힘들었는데 남자 감독들은 과연 우리만큼 생각할까? 왜 우린 이중으로 그러니까 가해자 일종의 저도 방관자라는 게 가해자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저는 어쨌든 이 영화계에서 저한테 큰 권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도 감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나는 그냥 내가 아직은 그렇게 큰 권력이 없다고 항상 피해자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자각이 되게 좀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나가면 어찌됐건 과거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있었던 일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명감에서 하는 얘기지만 그거 얘기할 때 또 스스로한테는 2차 가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왜 여성들은 이런 거를 또 말하면서까지 2차 가해를 받으면서까지 이걸 얘기하고 있어야 될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남자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리즈가 나오기를 저는 기대해 보고요. 관객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오붓하니 아주 좋은데 저는 어떤 이슈든 대답 잘 해주실 것 같으니까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네, 마이크 드릴게요.